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TK그룹 타워의 42층.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장관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모든 시선은 회의실 중앙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막 마친 젊은 여성, 한율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TK그룹 건축설계팀의 과장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을 주는 옷차림, 흔들림 없는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는 그녀의 실력과 자신감을 대변하는 듯했다. 방금 그녀가 발표한 에코스피어 프로젝트는 도심 속 버려진 공간을 자연과 기술이 융합된 혁신적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3D 렌더링 이미지가 스크린에 떠오르자 몇몇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은 박상진 이사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입계는 경멸적인 미소가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한 과장, 박 이사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지면서도 서늘했다.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아. 하지만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야. 이런 몽상가 같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투자자가 과연 있을까? 유라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사님, 프로젝트 제안서 후반부에 첨부된 시장 분석 자료를 보시면 최근 친환경 및 지속 가능 건축물에 대한 투자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다소 높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와 건물 가치 상승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도 박 이사는 코웃음을 쳤다. 한 과장은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군.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아. 중요한 건 관계고 흐름이야. 이런 프로젝트는 우리 TK그룹의 스타일과도 맞지 않아. 그는 우리 스타일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사실상 최종적인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내렸다. 유라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기 이민경 대리가 슬쩍 그녀의 눈치를 보며 고소하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는 것이 시야 한구석에 들어왔다. 이민경은 실력보다는 아부와 사내 정치로 박 이사의 라인을 탄 인물이었다. 회의는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다. 유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현실성 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서류 더미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유라는 멍하니 스크린에 떠있는 자신의 꿈의 조감도를 바라보았다.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열정을 쏟아부은 결과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시당하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너무 상심하지 마. 유라 씨. 뒤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입사 동기인 김 대리였다. 그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유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박 이사님 스타일 알잖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새로운 건 딱 질색하는 거. 유라 씨 프로젝트가 너무 대단해서 그런 걸 거야. 위로의 말이었지만 유에게는 큰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노트북을 덮었다. 괜찮아. 익숙한 일인걸. 사무실로 돌아온 유라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잿빛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지만 그 어느 곳 하나 그녀의 꿈을 담아낼 공간은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TK그룹 내에서 재능 있는 소장파 건축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학벌이나 인맥이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로 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다. 특히 박상진 이사가 설계팀 총괄로 부임한 이후로는 더욱 심해졌다. 그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라인에 속한 사람들을 챙겼고 유라처럼 굽히지 않는 인재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퇴근 시간이 되자 유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섰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강남의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애써 머릿속에서 지우려 노력했다. 하지만 분노와 좌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집이 가까워질수록 굳어있던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집은 도심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였다. 그곳에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비정한 경쟁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유일한 안식처가 있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맛있는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어서 오는 유라야.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한 남자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남편, 강지훈이었다. 그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졌지만 전체적인 인상은 크고 순한 강아지처럼 선하고 부드러웠다.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랑 제육볶음이야.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해봤어. 유라는 지훈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무거웠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의 곁으로 다가가 살며시 허리를 끌어안았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오늘따라 더 맛있겠네. 그냥 우리 안에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지훈은 유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녀는 남편을 2년 전 작은 북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다. 자신을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라고 소개한 그는 당시 큰 프로젝트에서 실패한 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의 솔직함과 꾸밈 없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꿈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따뜻한 마음에 유라는 끌렸다. 화려한 스펙이나 배경은 없었지만 지훈과 함께 있으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1년 전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에도 지훈의 일은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은 듯했다. 그는 주로 집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했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다.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은 유라가 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것을 불평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바쁜 회사 생활에 지친 자신을 위해 늘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고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지훈이 고마울 따름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지훈은 유라의 얼굴에 드리워진 피곤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네.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있었던 회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자신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무시당해 뒀는지, 박 이사의 편협한 태도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에는 속상함이 묻어나왔다. 지훈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섣부른 조언이나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그저 유라가 모든 감정을 쏟아낼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유라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람들은 아직 당신의 가치를 알아볼 눈이 없는 거야. 언젠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한유라라는 건축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는 알아.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의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유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상 모두가 그녀를 몰라줘도 단 한 사람,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믿어주는 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다. 고마워, 지훈 씨. 저녁 식사 후 지훈은 설거지를 하고 유라는 소파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다. 거실 한편에서 지훈은 다시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유라는 그가 또 새로운 프로그래밍 외주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너무 무리하지는 마. 천천히 해도 괜찮아. 지훈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응, 거의 다 끝났어. 걱정 마. 그날 밤 유라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유라는 어제보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폭풍이었다. 출근하자마자 박상진 이사가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박 이사의 사무실은 그의 권위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듯 크고 화려했다. 그는 거대한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유라를 맞았다. 한 과장 안개! 불길한 예감이 유라의 등골을 스쳐 지나갔다. 어제 한 과장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내가 깊은 고민에 빠졌어. 박 이사가 서두를 열었다. 한 과장의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그냥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군.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가시를 유라는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한 과장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증명해 보일 기회 말이야. 박 이사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철을 유라의 앞으로 밀었다. 표지에는 오메가 랜드마크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유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오메가 랜드마크 프로젝트는 TK 그룹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저주받은 프로젝트였다. 도심 외곽의 애물단지 같은 부지에 회사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짓는다는 거창한 계획이었지만 실상은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는 독이 든 성배였다. 부지는 지반이 약해 공사 난이도가 극도로 높았고 복잡한 용도 변경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수년째 표류하고 있었다. 게다가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과 비현실적으로 짧은 마감 기한까지 이 프로젝트를 맡는다는 것은 곧 경력의 끝을 의미했다. 이전에도 몇몇 유능한 팀장들이 이 프로젝트에 도전했다가 결국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야만 했다. 박 이사는 유라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때? 한 과장 자네의 그 혁신적인 능력이라면 이 어려운 프로젝트도 멋지게 성공시킬 수 있겠지. 이건 자네에 대한 나의 믿음의 표시야.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다. 박 이사는 유라를 완전히 짓밟아 회사에서 내쫓을 심산이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게 만들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려는 잔인한 계략이었다. 유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거절해야 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박 이사의 조롱하는 듯한 눈빛을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다. 여기서 물러서면 자신은 영원히 박상진 같은 인간들 아래에서 무시당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재능과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그들의 권력 노름에 희생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독이 든 성배가 맞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기회의 빛이 보이기도 했다. 만약에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면 그렇다면 아무도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유라는 주먹을 굳게 쥐었다. 절망의 순간. 그녀의 눈빛에 오히려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 이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저를 믿고 이런 중대한 프로젝트를 맡겨주시니 최선을 다해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의 대답에 박 이사의 얼굴의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유라가 울며 거절하거나 최소한 절망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곧 다시 비웃음을 되찾으며 말했다. 그래? 역시 한 과장이야? 패기가 넘치는군. 좋아. 기대하지. 사무실을 나온 유라를 향해 동료들의 동정과 우려, 그리고 일부의 조소가 섞인 시선이 쏟아졌다. 이민경은 보란듯이 콧방귀를 뀌었다. 제 무덤을 제가 파는군. 유라는 그 어떤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오메가 랜드마크 프로젝트 서류철을 펼쳤다. 이제 그녀에게는 돌아갈 길이 없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길뿐이었다. 그날 저녁, 유라는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비장함이 감돌았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내내 그녀는 말이 없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도 많이 힘들었어. 유라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저주받은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 그것이 박 이사의 함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는 것까지. 지우는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는 그저 깊고 고요한 눈으로 유라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에 유라는 순간 불안해졌다. 그 역시 자신이 무모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 걸까? 지훈 씨도 내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죠? 그때 지훈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유라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의 손은 늘 따뜻했다. 아니, 나는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아. 그리고 얼마나 재능 있는지도. 다른 사람들은 그걸 독이든 성배라고 부를지 몰라도 당신은 그걸 황금의 기회로 만들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더욱 진지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야. 유라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 믿는 길을 가. 내가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 그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에 유라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만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유라는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지우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가 몸을 돌려 베란다로 나갔을 때 그의 얼굴에서 모든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없었다. 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평소 휴대폰과는 다른 검고 매끄러운 디자인의 암호화된 위성전화를 꺼냈다. 단축번호 1번을 누르자.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지훈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유라가 아는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데 익숙한 낮고 차가운 권위가 실린 목소리였다. 조사해. 예전 말씀하십시오. 자치 TK그룹 박상진 이사, 그리고 그가 한유라 과장에게 맡긴 오메가 랜드마크 프로젝트 관련된 모든 것을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서 보고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지우는 어둠 속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그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점처럼 반짝였다.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걸렸다. 세상은 아직 몰랐다. 그들이 하찮게 여기고 짓밟으려 했던 한 여성의 뒤에 세상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그림자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그림자는 자신의 태양을 가리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메가 랜드마크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거대한 장벽 그 자체였다. 한유라는 마치 혼자서 거대한 요새를 공략해야 하는 병사처럼 프로젝트에 온몸으로 부딪혔다.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밤늦게까지 사무실의 불을 밝혔고 그녀의 책상은 곧 산더미 같은 서류와 설계도, 법규집으로 뒤덮였다. 그녀의 열정은 차갑게 식어있던 설계팀 사무실의 공기를 조금이나마 드는 듯 했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예상했던 대로, 그러나 예상보다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지의 지질 조사 데이터가 TK그룹의 중앙 서버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유라는 시스템 관리팀에 문의했지만 그들은 단순 오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자료 보관실에 보관되어 있던 실물 보고서마저 분실되었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 모든 것이 박상진 이사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결과임을 모를 리 없었다. 재조사를 요청해야겠어요. 유라는 결제 서류를 들고 예산팀을 찾아갔다. 그러나 예산팀장은 박 이사의 충실한 수족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은 채 고개를 저었다. 한 과장,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예산이 빠듯해. 지금 와서 비용이 많이 드는 지질 재조사를 승인해 줄 수는 없어. 기존 데이터로 어떻게든 해결해봐. 기존 데이터는 존재하지도 않는데요. 유라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켰다. 싸워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돕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실패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었다. 그녀는 빈손으로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기초공사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없이 그녀는 첫 삽을 뜨기도 전에 발이 묶여버렸다. 장애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부지 주변의 도시개발 마스터 플랜을 확인하기 위해 시청 도시계획과에 TK그룹의 이름으로 공식 자료 열람을 요청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애매한 이유로 반려되기 일쑤였다. 그녀가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면 이번에는 다른 트집을 잡아 시간을 끌었다. 명백한 고의적 방해였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였다. 유라는 직접 주민 대표들을 만나 설득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미 박 이사가 손을 써둔 뒤였다. 그는 주민들 사이에 TK 그룹이 들어와서 지역 상권을 다 죽이고 소음과 분진으로 동네를 망쳐놓을 것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주민 대표들은 유라와의 만남 자체를 거부했다. 어렵게 찾아간 주민 설명회 자리에서는 고성과 야유만 돌아왔다. 당신들 같은 대기업 욕심 때문에 우리 동네가 망가지는 꼴은 못 봐. 당장 돌아가. 날아오는 계란을 간신히 피하며 유라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혼자였다. 사무실 동료들은 그녀를 슬슬 피했다. 저주받은 프로젝트에 엮여 박 이사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거대한 조직 안에서 철저히 고립된 채 보이지 않는 적들과 홀로 싸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유라는 강지훈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웃으며 오늘 있었던 사소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지훈은 그녀의 눈 속에 깊게 자리한 지친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많이 피곤해 보여.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는 게 어때? 지훈의 다정한 말에 유라는 애써 웃어 보였다. 괜찮아. 아직 검토해야 할 자료가 좀 남아서. 그녀는 밤늦게까지 거실 책상에 앉아 산더미 같은 자료와 씨름했다.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갔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깨 위로 따뜻한 담요가 덮이는 것을 느꼈다. 잠결에 고개를 들자 지훈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방에 들어가서 자, 유라야. 그러다 병나. 유라는 그의 부축을 받아 비몽사몽간의 침실로 향했다. 그녀가 깊은 잠에 빠져든 것을 확인한 지훈은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의 얼굴에서는 아내를 향한 안쓰러움과 부드러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냉혹한 분노와 서늘한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는 다시 베란다로 나가 검은색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수신자는 최 실장이었다. 나다. 예,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지훈의 목소리는 밤 공기보다 더 차가웠다. 그의 지시는 짧고 명료했다. 유령 회사 하나 인수해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투자 회사로 알겠습니다. 그 회사 이름으로 TK그룹의 오메가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의심을 사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주요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지분을 확보해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가장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의 원본 지질 조사 데이터를 무슨 수를 써서든 손에 넣어 지금 당장 마지막으로 시청 도시계획과장과 한유라 과장의 미팅을 주선해 반려된 서류 문제는 행정착오로 정리하고 과장이 직접 사과하도록 만들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단 몇 분간의 통화, 유라가 몇 주 동안 매달려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그 짧은 통화 한 번으로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었다. 이것이 강지훈이 가진 힘이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움직여 아내의 앞길을 가로막는 돌멩이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유라는 거의 절망적인 심정으로 출근했다. 오늘도 시청에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직접 찾아가서 부딪혀 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자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이메일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발신인은 익명이었다. 제목도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메일을 열자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첨부 파일이 들어있었다. 오메가 지오데이트 오리지널 zip. 유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설마 하는 마음에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압축을 풀자 그 안에는 그녀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완벽한 고해상도의 지질조사 데이터가 들어있었다. 수치 하나하나, 그래프 하나하나가 완벽했다. 이메일 본문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았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조사업체에서 퇴사한 직원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보낸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애써 상황을 합리화했다. 그녀가 놀라움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시청 도시계획과였다. 한유라 과장님 되십니까? 저는 도시계획과장 비서입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 서류 반려건은 저희 쪽의 행정착오였다며 정중히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 오전에 저희 과장실에서 직접 뵙고 마스터 플랜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유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던 시청의 높은 사람이 직접 사과를 하고 만나자고 요청하다니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유라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꼈다. 며칠 밤낮으로 그녀를 짓누르던 거대한 벽 2개가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끈질긴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 것이라고, 혹은 순수한 행운이 따라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직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프로젝트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새로운 데이터를 손에 넣은 유라는 밤을 새워 분석에 매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약한 집안을 억지로 파내고 보강하는 대신 오히려 그 지형적 특성을 역으로 이용하는 플로팅 기초 공법이었다. 이 공법을 사용하면 공사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건물의 안정성은 오히려 더 높일 수 있었다. 다음 주에 열린 팀 회의에서 유라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그녀의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가 지질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공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명해 나가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몇몇 기술직 임원들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그녀의 설계도를 흥미롭게 들여다보았다. 박상진 이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유라가 어떻게 지질 데이터를 손에 넣고 시청의 허가까지 받아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쳐놓은 덫을 너무나도 쉽게 빠져나온 유라를 보며 그는 당혹감과 함께 불길한 분노를 느꼈다. 허무맹랑한 소리, 박 이사가 유라의 발표를 중간에 끊고 소리쳤다. 그런 검증되지도 않은 공법을 우리 그룹의 랜드마크에 적용하겠다는 건가? 리스크가 너무 커. 유라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사님, 이 공법은 이미 유럽의 몇몇 최첨단 건축물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첨부한 자료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청 도시계획과장님과의 미팅을 통해 이 공법이 도시 미관 및 안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검토 의견까지 받았습니다. 시청 과장이라는 말에 박 이사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억지로 그녀의 제안을 묵살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프로젝트에는 다른 투자자의 눈이 함께하고 있었다. 최근 베리타스 캐피탈이라는 신생 투자사가 오메가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 그들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프로젝트를 지연시키는 것은 투자사에 대한 배신 행위로 비칠 수 있었다. 박 이사는 분한 표정으로 이를 갈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일단 초기 설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지만 명심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한 과장 자네가 져야 할 거야. 그의 눈빛은 앞으로 더 큰 시련이 닥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방역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날 저녁 유라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활기차고 기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지훈에게 오늘 있었던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어떻게 익명의 이메일로 데이터를 얻게 되었는지, 시청 과장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었는지, 그리고 회의에서 박 이사의 콜을
어떻게 납작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지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며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당신의 열정은 기적을 만들 수 있다니까. 정말 대단해. 한유라. 그의 칭찬에 유라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행복감에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다. 그날 밤, 유라가 기분 좋게 잠든 사이, 지훈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최 실장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메리타스 캐피탈을 통한 투자 완료되었습니다. 오메가 프로젝트의 사일런트 파트너로서 지분 확보했습니다. 박상진 이사는 아직 저희의 개입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잠시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다. 단 한 단어였다. 키이즈케. 첫 번째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그의 아내를 위해 길을 밝히는 빛이 되는 동시에 그녀의 적들을 삼켜버릴 깊은 어둠을 준비하고 있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한유라의 혁신적인 플로팅 기초 공법이 내부 기술 자문위원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오메가 프로젝트는 마침내 봉회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물론 박상진 이사의 노골적인 방해로 프로젝트 팀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꾸려졌고 예산 역시 빠듯했다. 하지만 유라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불가능해 보였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밤낮을 잊고 설계에 몰두했다. 그녀의 열정은 마지못해 팀에 합류했던 몇몇 팀원들에게도 전염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패배감에 젖어 있던 그들도 유라의 설계가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뒷받침된 현실적인 대안임을 깨닫게 되자 점차 적극적으로 변해갔다. 사무실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몇몇 원로급 기술 고문들은 복도를 지나가다 유라의 팀을 격려하기도 했다. 한 과장, 제인 아이디어, 물건이야, 꼭 성공시키게. 이 모든 상황이 박상진 이사의 심기를 정통으로 건드렸다. 그는 자신의 발 아래에서 기어 다녀야 할 한유라가 자신이 던져준 독이 든 성배를 들고 오히려 빛나고 있는 꼴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유라의 작은 성공조차 용납하지 못했다. 그것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용서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유라를 확실하게 그리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짓밟아버릴 다음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박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쟁사인 대한건설의 최진우 이사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검은 유착 관계를 유지해온 공생관계였다. 초의 이사, 오랜만이군. 박상진이 기름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박 이사님, 또 재밌는 거라도 있으신가요? 수화기 너머로 초의 이사의 능글맞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미있는 거라. 자네 회사에서 곧 있을 시립 아트센터 공모전. 준비는 잘 돼가나? 그거야 뭐. 늘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경쟁이 치열해서 말이죠. 왜? 좋은 소스라도 있으십니까? 박상진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소스 정도가 아니지. 내가 이번에 메인 디쉬를 하나 대접하지. 우리 회사에서 진행 중인 오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 컨셉을 자네에게 넘겨주겠네.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라. 자네들이 살짝만 변형해서 공모전에 내면 아마 틀림없이 당선될걸. 최 이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박 이사님, 그런 귀한 걸 공짜로 주실 리는 없을 테고 조건이 뭡니까? 조건은 간단해. 자네들은 그 설계로 공모전에 당선되고 나는 우리 회사 내부에 정보 유출자를 색출해서 처리한다. 서로에게 좋은 거래 아닌가? 박상진의 계획은 이중으로 악랄했다. 유렉의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 회사에서 매장시키는 동시에 오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넘겨 프로젝트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이 계획을 실행할 하수인으로 이민경 대리를 점찍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퇴근한 뒤 그는 이민경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이 대리, 자네에게 중요한 임무를 하나 맡기지. 그는 이민경에게 유라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설계 파일을 빼내오라고 지시했다. 성공하면 다음 승진을 보장하겠다는 달콤한 약속과 함께 이민경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며칠 후 이민경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유라가 시공팀과의 긴급 회의에 불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평소라면 잠금 화면으로 전환했을 테지만 너무 급하게 일어나느라 그녀는 컴퓨터를 그대로 켜놓고 자리를 떴다. 이민경은 주위를 살핀 후 재빨리 유라의 자리에 앉아 미리 준비해온 USB를 꽂았다. 단 몇 분 만에 오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 파일들이 그녀의 손안으로 넘어왔다. 그리고 일주일 뒤 업계 신문에 대서특필 기사가 실렸다. 대한건설이 시립 아트센터 공모전에 혁신적인 플로팅 공법을 적용한 미래형 디자인을 출품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 실린 조감도와 설계 개념은 유라가 밤샘 작업을 하며 완성한 오메가 프로젝트의 그것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다. TK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사내 메신저는 순식간에 추측과 비난으로 들끓었다. 모든 의심의 화살은 프로젝트 책임자인 한율에게로 향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 과장이 돈 받고 팔아넘긴 거 아니야. 그러게 웬일로 저주받은 프로젝트가 잘 풀린다 했어. 박상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와 대한건설의 기사가 실린 신문과 위조된 로그 파일을 증거로 내밀었다. 위조된 로그 파일에는 유라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외부 IP 주소로 대용량 데이터가 전송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로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우리가 믿었던 한유라 과장이 있었습니다. 박상진은 극적인 연설을 하며 유라를 회사의 반역자로 몰아갔다. 그는 한유라 과장에 대한 공식적인 내부 감사와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유라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상황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모든 직무에서 즉시 정지되었고 내부 감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보안 요원의 감시 아래 자신의 개인 물품을 챙겨 건물을 나서는 동안 동료들의 경멸과 의심이 가득한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격려를 보내던 그들의 눈빛이었다. 굴욕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유라는 멍한 상태였다. 누가, 왜 자신을 이런 끔찍한 함정에 빠뜨렸을까? 박 이사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거짓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유라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아이처럼 서럽게 웃으며 지훈의 품에 안겨 오늘 있었던 끔찍한 일들을 털어놓았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품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든든했다. 유라의 울음이 잦아들자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유라야,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게. 그의 무조건적인 믿음에 유라는 작은 힘을 얻었다. 지쳐 잠든 유라의 얼굴을 확인한 후에야 지우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는 감히 자신의 아내를 울린 자들에 대한 사리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장애물 제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 선포였다. 그는 위성 전화를 꺼내 초회 실장에게 연결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상황이 바뀌었다. 예, 회장님. 보고받았습니다. 그들이 아내에게 대한건설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누명을 씌웠다. 박상진과 그 회사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를 파헤쳐 돈이 오간 내역, 통화 기록, 만난 사람들, 전부. 알겠습니다. 대한건설의 서버를 해킹해 그 혁신적인 디자인이 어디서 왔는지 원본 소스를 찾아내 디지털 발자국을 역추적해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박상진과 이민경 대리, 두 사람에게 감시를 붙여 그들이 하는 모든 통화,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보고해 24시간 밀착 감시다. 예.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위험하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TK그룹의 재무장부를 파고들어 특히 지난 5년간 박상진이 총괄했던 모든 프로젝트를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군. 최 실장 휘하의 팀은 지훈의 제국에서 가장 유능한 정예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직 국가정보원 출신의 해커, 특수부대 출신의 미행 전문가, 월스트리트 출신의 회계 분석가까지. 그들은 지훈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무섭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 그들은 대한건설의 서버에서 문제의 설계 파일이 외부가 아닌 내부, 즉 이민경의 컴퓨터에서 생성된 비공식 이메일을 통해 대한건설의 최진우 이사에게 전달된 흔적을 찾아냈다. 박상진이 증거로 제출한 로그 파일은 완벽하게 조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TK그룹의 재무장부에서 드러난 사실이었다. 박상진은 수년간 대한건설과 결탁하여 거대한 부패의 왕국을 건설해왔다. 그는 TK그룹의 입찰 정보를 대한건설에 유출하여 계약을 따내게 해주고 그 대가로 대한건설은 수주한 프로젝트의 일부를 박상진이 소유한 유령자 회사에 하청을 주었다. 박상진은 이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왔던 것이다. 오메가 프로젝트는 그의 범죄 제국의 큰 위협이었다. 유라의 혁신적인 비용 절감 설계안이 성공할 경우 그동안 박상진이 부풀려왔던 다른 프로젝트들의 비정상적인 예산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유라를 함정에 빠뜨린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증오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필사적인 발악이었던 것이다. 낮은 밤, 지우는 자신의 비밀 서재에서 초의 실장이 보내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박상진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거래 내역, 비밀 계좌, 그리고 공모자들 간에 암호화된 통신 기록들이 복잡한 도표로 펼쳐져 있었다. 부패의 규모는 그가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고 그 뿌리는 TK그룹의 최고위층까지 뻗어 있었다. 지우는 차가운 분노가 담긴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박상진의 부패 네트워크 조직도의 중심에 있는 그의 사진을 확대했다. 내 놈은 내 아내를 위한 함정을 만든 게 아니야. 지훈이 화면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 스스로 들어갈 무덤을 판 거지. 이제 그의 손에는 유라의 누명을 벗기는 것을 넘어 TK그룹을 좀먹고 있는 거대한 부패 세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막강한 무기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됐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가장 완벽한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야 했다. 거짓의 거미줄은 적들이 쳤지만 이제 그 거미줄의 중심에 앉아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은 바로 그 강지훈이었다. 한율에 대한 내부 감사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감사위원회는 대부분 박상진 이사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고 그들은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한유라를 산업 스파이로 낙인 찍어 회사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박 이사의 계획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는 것이었다. 조사실에 앉은 유라는 철저히 혼자였다. 한때 그녀를 따르던 팀원들마저 이제는 그녀를 외면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수군거림과 경멸적인 시선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마음에 박혔다. 감사위원들은 그녀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몰아붙였다. 조작된 증거를 들이밀며 그녀의 결백 주장을 거짓말로 치부했다. 하엔 과장,
더 이상 발뺌하지 마시오. 당신의 컴퓨터에서 데이터가 유출된 로그 기록이 이렇게 선명한데 대한건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한 거지. 안 그런가?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유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절규하는 것처럼 깊은 무력감과 절망에 빠졌다. 마침내 최종징계위원회 일정이 잡혔다. 그날은 그녀의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나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그녀의 해고를, 그리고 어쩌면 회사가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유라와 지훈의 아파트 서재에서 강지훈은 차가운 분노를 억누르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초의 실장의 팀이 완성한 작품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닌 진실 그 자체를 담고 있는 완벽한 증거 꾸러미였다. 그 안에는 TK그룹과 대한건설, 양쪽 서버에서 추출한 원본 로그 파일이 있었다. 데이터가 유라의 컴퓨터가 아닌 이민경의 컴퓨터를 통해 최진우 이사에게 전달되는 경로가 명백히 드러나 있었다. 박상진과 최진우가 유라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의논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도 있었다. 최첨단 정보 수집 기술로 확보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대한건설과 연결된 유령 회사에서 이민경의 차명 계좌로 의심스러운 자금이 흘러들어간 은행 거래 내역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제 지훈에게는 선택지가 있었다. 이 모든 증거를 한 번에 터뜨려 박상진의 부패 왕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큰 소란을 일으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가 드러날 위험이 있었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복수가 아니었다. 아내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다. 왕을 잡는 것은 여왕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에도 늦지 않았다. 초의 실장, 지훈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예, 회장님. 증거들 중에서 이번 정보 유출 사건에 관련된 것만 따로 정리해 박상진과 이민경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부분만 자금 횡령이나 다른 비리들은 일단 덮어둬. 그것은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드러내면 적들이 겁을 먹고 꼬리를 자르거나 예상치 못한 방역을 해올 수 있었다. 그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마지막 순간을 위해 아껴두기로 했다. 그 증거 패키지를 절대 추적 불가능한 익명 계정으로 만들어. 그리고 내일 징계위원회에 시작 정확히 1시간 전에 TK그룹 감사위원회 전원, 대표이사, 그리고 주요 이사진 몇몇 책에 동시에 발송하도록.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TK그룹 타워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회의실로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이미 율에 대한 해고 결정문 초안이 들려 있었다. 회의 시작을 1시간 앞둔 시각, 위원들의 개인 이메일과 사내 메신저로 동시에 띵 하는 알림음이 울렸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오메가 프로젝트 유출 사건의 진실? 대부분은 스팸 메일이라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수장인 윤 회장은 달랐다. 그는 비록 깐깐하고 원칙주의자였지만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그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메일을 열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파일 안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증거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조작되지 않은 서버 로그, 박상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긴 통화 녹음, 그리고 돈이 오간 내역까지. 그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치명적이어서 마치 전지전능한 존재가 진실을 은쟁반에 담아 떠먹여주는 것 같았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엄청난 증거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유라가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각오한 비장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가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자신을 향해야 할 적대적인 시선 대신 충격과 혼란, 심지어 동정심마저 느껴졌다. 곧이어 박상진 이사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윤 회장은 굳은 얼굴로 회의 시작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는 유라를 신문하는 대신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으로 익명의 이메일 내용을 띄웠다.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회에 방금 접수된 중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스크린 위로 서버 로그 기록이 펼쳐지고 곧이어 박상진과 최진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 한유라라는 년, 이번에 확실히 밟아버려야지. 설계 파일은 이민경 대리를 통해 빼돌릴 테니 그리 아쇼. 박상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되는 음해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소용없었다. 곧이어 증인으로 참석했던 이민경이 화면에 재생되는 자신의 계좌거래 내역을 보자 그대로 주저앉아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이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유라를 위한 징계위원회는 박상진에 대한 청문회 자리로 변해버렸다. 사건의 결말은 극적이었다. 한유라는 모든 혐의를 벗고 공식적으로 복권되었다. 회사는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그녀는 다시 오메가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이제 존경과 경외의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박상진에 대한 처벌은 유라가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그룹의 최고위층과 깊게 연계되어 있는 핵심 인물이었다. 물론 그의 더 큰 비리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는 해고나 법적 처벌 대신 오메가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는 선에서 정직과 감봉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부패한 권력 구조가 제 식구를 감싸고 돈 것이다. 이 결과에 유라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박상진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돌아온 사무실에서 유라는 승리자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한때 그녀를 경멸하던 동료들이 이제는 어색한 축하를 건네왔다. 모두가 그녀를 불의에 맞서 이긴 영웅으로 칭송했지만 그녀 자신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승리가 아니었다. 익명의 이메일? 도대체 누가 보낸 것일까?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증거들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 마치 어둠 속의 기사처럼. 보이지 않는 수호천사가 자신을 지켜준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유라는 집으로 돌아와 지훈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지훈은 마치 처음 듣는 소식인 양 깜짝 놀라며 그녀의 결백이 증명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는 유라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는 지훈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유라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 하나가 싹트기 시작했다. 타이밍이 너무나도 완벽했다. 도움의 방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선하고 조금은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 역시 당신이야? 그 질문은 대답 없이 그녀의 마음속을 맴돌았다. 기업의 비리를 둘러싼 거대한 갈등의 이면에 이제 그녀와 남편 사이의 개인적인 미스터리라는 또 다른 층의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한유라의 세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그녀는 오메가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당당히 복귀했고 박상진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사라진 프로젝트는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순항하기 시작했다. 한때 그녀를 외면했던 동료들은 이제 존경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배경 없는 여성 건축가가 아니었다. 거대한 불의에 맞서 자신의 결백과 능력을 증명해낸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유라는 애써 그 생각을 접어두고 일에만 몰두했다.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때였다. 그녀의 공식적인 복귀를 축하하고 그동안의 끔찍했던 시간들을 보상해주고 싶다며 강지훈이 특별한 데이트를 제안했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두 사람의 소박한 추억이 담긴 장소를 골랐다. 해, 질 역해 한강공원을 함께 걷고 그들이 좋아하는 조용한 전통시장에 들러 길거리 음식을 먹는 그런 데이트였다. 그의 이런 소박함이 유라는 늘 좋았다. 그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한강변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다. 강바람이 유라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완전한 평화였다. 그녀는 옆에서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지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다정하고 든든하고 세상에서 가장 선한 눈을 가진 남자. 며칠 전 가졌던 그에 대한 작은 의심이 순간 어리석게 느껴졌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힘과 연관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다 괜찮아졌으니 나도 다시 열심히 일 찾아봐야지. 지훈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언제까지나 당신 등만 처먹을 수는 없잖아. 무슨 소리야? 지훈 씨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나한텐 가장 큰 힘인걸. 유라가 그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대답했다. 시장에 들어서자 맛있는 냄새와 활기찬 분위기가 두 사람을 맞았다. 그들은 단골 떡볶이 가게의 허름한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나눠 먹었다. 소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유라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고요한 항구에 닿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가장 잔인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모욕감과 절망감에 휩싸인 박상진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유라를 공격할 힘을 잃어버리자 그는 이성을 잃고 무모한 수단을 선택했다. 그녀를 위협해서, 공포에 질리게 해서 스스로 프로젝트를 포기하게 만들 심산이었다. 유라와 지훈이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시장 뒤편의 한적하고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였다. 건장한 남자 3명이 갑자기 나타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의 눈빛과 분위기는 평범한 시비거리가 아님을 직감하게 했다. 당신이 한유라 씨 맞지?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떤 분이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더군. 더 크게 다치기 전에 알아서 그 프로젝트에서 손 떼는 게 신상에 좋을 거라고. 지훈이 반사적으로 유라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단호한 눈빛으로 남자들을 노려보았다. 원하는 게 뭡니까? 저희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평범한 시민의 역할을 연기했다. 남자들은 그런 지훈을 비웃으며 거칠게 밀쳤다. 돈 따위에는 관심 없어. 이 새끼야, 비켜. 그들 중 한 명이 유라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남자의 손이 유라의 팔에 닿는 바로 그 순간. 강지훈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변화는 즉각적이고 섬뜩했다. 방금 전까지 유라를 보호하려 애쓰던 선량하고 조금은 불안해 보이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만년설처럼 차갑게 얼어붙었고 방어적이던 자세는 먹잇감을 노리는 최상위 포식자의 그것으로 변했다. 주변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착각마저 잃었다. 누군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몸이 움직였다. 그것은 싸움이나 격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차 없는 정밀함과 극도의 효율성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에 가까웠다. 우드득 그는 유라의 팔을 잡은 남자의 손목을 붙잡아 비명조차 지를 틈을 주지 않고 꺾어버렸다. 고통에 찬 남자의 신음이 골목에 울렸다. 두 번째 남자가 주먹을 날리며 달려들었다. 지훈은 종이 한 장 차이로 주먹을 피하며 상대의 팔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남자의 추진력을 역이용하여 그대로 벽에 처박아 버렸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상황에 경악한 우두머리가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지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거리를 좁혀 고통스러운 관절 기술로 순식간에 남자의 손에서 칼을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남자의 목덜미에 있는 신경총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가격했다. 우두머리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이 모든 상황은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소리 없이. 비정한 효율성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것은 프리랜서 프로그래머가 오래전에 배웠다는 호신술의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 혹독하게 훈련받은 엘리트 요원의 기술이었다. 지우는 쓰러진 3명의 남자를 내려다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른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신성한 소유물에 감히 손을 댄 자들에 대한 차가운 분노와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지배자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가 율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유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커다랗게 뜨인 충격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본 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설고 두려운 남자의 모습을 목격했다. 자신의 표정을 본 순간 지훈의 얼굴에서 그 냉혹한 가면이 즉시 벗겨져 내렸다.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걱정과 당황이 가득한 얼굴로 그녀에게 달려왔다. 유라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투르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도 내가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위험에 처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아드레날린인가 그게 솟구쳤나 봐. 예전에 호신술 교실 같은 거 다녔던 게 그냥 몸이 기억했나 봐. 그의 변명은 어설펐지만 그는 겁에 질린 진심을 연기하며 상황을 덮으려 했다. 지우는 쓰러진 남자 중 한 명의 주머니에서 우연히 발견한 대포폰으로 익명으로 경찰에 폭행 신고를 했다. 그리고는 서둘러 유라를 데리고 현장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유라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방금 전의 장면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감고 있었다. 그 무서운 속도, 치명적인 정밀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차갑고 낯선 눈빛. 그것은 오래전 배운 호신술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도 지우는 겁에 질렸지만 아내를 지켜낸 남편의 역할을 계속해서 연기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타주고 담요로 그녀를 감싸주었다. 하지만 유라는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다. 익명의 이메일, 프로젝트의 기적 같은 돌파구들, 그리고 오늘 밤의 일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두려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너무나도 다정하게 보살펴주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어쩌면 이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견고해 보였던 그의 가면 위에 선명한 균열이 생겼다. 그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구멍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속삭이던 질문들은 이제 비명이 되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골목길의 그날 밤 이후 몇 달이 흘렀다. 한유라의 일상은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의심을 애써 지우려 했지만 한 번 생긴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강지우는 다시 예전에 다정하고 조금은 어수룩한 남편으로 돌아왔고 그날의 일은 두 사람 사이에 암묵적인 금기처럼 남았다. 유라는 더 묻지 않았고 지우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남편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찾으려 애썼다. 이러한 내면의 혼란 속에서도 오메가 프로젝트는 눈부신 성공 가도를 달렸다. 유라의 혁신적인 설계는 모든 기술적 난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극찬을 받았다. 공사는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일정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TK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한때 저주받은 프로젝트라 불렸던 오메가는 이제 그룹의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되었다.
TK그룹 이사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오메가 프로젝트의 설계를 건축계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글로벌 건축 디자인 어워드 기이다에 출품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여기서 수상이라도 한다면 TK그룹과 한유라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될 터였다. 발표자로는 당연히 프로젝트의 심장이자 두뇌인 한유라가 단독으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화려함의 도시, 두바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유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매달렸다. 이것은 그녀의 모든 고난과 노력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이자 그녀의 이름을 세계에 알릴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을 밝히며 발표 자료의 슬라이드 한 장, 연설문의 단어 하나까지 완벽하게 다듬는 그녀의 곁을 지우는 언제나처럼 지켰다. 그는 따뜻한 야식을 가져다 주고 지친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응원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골목길의 그날 이후 그들의 대화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다. 유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다. 한편 굴욕감과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박상진은 재기를 노리고 있었다. 솜방망이 징계 이후 그는 사실상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 자신을 파멸시킨 한유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 하는 꼴을 그는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의 뒤틀린 마음속에서 오메가 프로젝트는 자신이 시작한 것이고 유라는 그것을 훔쳐간 도둑일 뿐이었다. 오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인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방식이 그룹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자 그가 수년간 구축해온 부패의 네트워크마저 위협받기 시작했다. 그는 절박했다. 마침내 그는 마지막 도박을 결심했다. 단순히 한국에서 그녀의 경력을 망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 위에서 그녀를 조롱거리로 만들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영원히 매장시켜버릴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틈을 타 자신이 프로젝트의 구원자로 등장하여 모든 공로를 가로챌 심산이었다. 박상진은 자신에게 큰 빚을 진 IT 부서의 마지막 남은 신복에게 은밀히 연락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잔인했다. 기아다. 시상식 당일 유라가 무대에 오르기 직전 IT 신복이 백도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두바이의 메인 프레젠테이션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한다. 그리고 그녀가 완벽하게 준비한 발표 파일을 의도적으로 조작된 결함투성이 파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었다. 그 조작된 파일은 그야말로 파괴를 위한 예술작품이었다. 겉보기에는 원본과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건물이 위험할 정도로 불안정해 보이는 치명적인 구조 계산 오류가 숨겨져 있었다. 주요 치수는 제멋대로 변경되었고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다. 그녀를 단순히 무능해 보이게 만드는 것을 넘어 희대의 사기꾼으로 낙인 찍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강지훈의 감시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다. 그의 팀은 최근 들어 부쩍 활발해진 박상진의 움직임과 그의 비밀스러운 접촉들을 모두 포착하고 있었다. 회장님, 박상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IT 부서의 첩자와 접촉했습니다. 정확한 계획은 알 수 없으나 모든 정황이 게다 프레젠테이션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박상진이 조용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다. 이제 수동적인 방어의 시간은 끝났다. 적극적인 개입? 아니, 방역의 시간이 온 것이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은 빠르고 냉철했다. 우리 팀을 두바이로 보내 시상식장 주변에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및 물리적 보안팀을 배치하도록. 알겠습니다. IT 첩자는 아직 건드리지 마. 미끼를 물게 둬야지. 물고기와 낚시꾼을 한 번에 잡을 생각이다. 야, 카운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박상진의 모든 부패 증거, 횡령 내역, 그리고 이번 최종 사보타주 시도까지 담은 패키지를 내 신호가 떨어지면 즉시 메인 스크린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훈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두바이행 비행기를 예약해. 내가 직접 가겠다.
장면은 두바이의 화려하고 웅장한 컨벤션 센터로 바뀐다. 전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과 미디어들이 모여 시상식장의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유라는 무대 뒤에서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긴장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설렘과 흥분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보안 USB에 담긴 최종 발표 파일을 기에이다 기술 스태프에게 건넸고 스태프는 그것을 메인 서버에 업로드했다. 디지털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서울 TK그룹 본사의 어두운 서버실. 박상진의 IT 첩자가 신호를 받았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파일 스왑 프로토콜을 실행했다. 전송 완료 메시지를 확인한 그는 박상진에게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짧은 문자를 보냈다. 두바이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 박상진은 대형 스크린으로 가다 시상식 생중계를 지켜보며 승리에 찬 도끼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모르게 두바이 컨벤션 센터의 중앙 통제실, 강지훈의 정예 팀원 중 한 명이 자신의 모니터로 방금 전의 파일 스왑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어피스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자산은 제자리에 위치했습니다. 바로 그때 무대 위의 사회자가 다음 발표자를 호명했다. 자, 이제 대한민국 TK그룹의 혁신적인 오메가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한유라 씨를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유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를 향해 걸어 나갔다. 그녀의 인생 최고의 승리가 될 수도, 혹은 최악의 굴욕이 될 수도 있는 그 무대를 향해 자신의 운명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두바이의 밤은 인공의 빛으로 대낮처럼 밝았다. 기에다. 시상식이 열리는 컨벤션 센터와 인접한 초고층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은 그러나 그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강지훈의 임시작전 지휘본부였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시상식장 곳곳에 CCTV 영상, 복잡한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 그리고 지금 막 무대를 향해 걸어나가는 한유라의 모습을 담은 생중계 화면이 실시간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최 실장은 굳은 얼굴로 지훈의 곁에 서 있었다. 그의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고 수십 년간 지훈을 보좌해온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다. 회장님.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만약 사모님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그 충격이 너무 크실 겁니다. 이제는 회장님께서 직접 진실을 말씀드릴 때가 아닐는지요. 지훈은 무대 위아래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초의 실장, 유라는 이 순간을 위해 너무나도 길고 힘든 싸움을 해왔어. 저 무대, 저 순간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어야만 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초의 실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경영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한 여자를 향한 깊고 절대적인 헌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저 정원사일 뿐이야. 그녀가 걷는 길 위에 도단한 가시들을 미리 제거해주고 있을 뿐이지.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이 승리를 쟁취해야 하에. 그래야만 그 승리가 온전히 그녀의 것이 될 수 있으니까. 내 이름이나 진 코퍼레이션의 힘이 아닌 건축가 한유라의 이름으로 그것이 강지훈이 아내를 총애하고 보호하는 방식이었다. 그저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늘을 가리는 모든 폭풍을 막아주는 것. 최 실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주군이 내린 결정의 무게를 이해했다. 바로 그때 통제실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사이버 보안팀 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회장님 문제입니다. 박상진의 첩자가 2차 트랩을 설치했습니다. 게이다 중앙 서버에 락다운 프로토콜을 걸었습니다.
지금 파일을 원상 복구시키려고 하면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어 프레젠테이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최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위기의 순간. 다정한 남편의 가면은 산산조각나고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냉철한 지배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팀원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원격팀에게 번개처럼 명령을 쏟아냈다. 알파팀, 지금 즉시 가다 중앙 서버를 우회하는 라이브 바이패스를 실행한다. 프레젠테이션 송출 신호를 우리 쪽 로컬 유닛으로 직접 연결해 아내가 발표를 시작하기 전까지 남은 시간 90초. 브라보팀, 락다운 프로토콜의 발신지를 역추적해 IT 첩자의 신원과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그의 모든 접근 권한을 차단해 지금 당장. 찰리팀, 그는 법무팀을 호출했다. 내 신호가 떨어지는 즉시 박상진의 모든 유령 회사에 대한 자산 동결 프로토콜을 게시한다. 그리고 전체 증거 패키지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넘겨. 카운터 프레젠테이션이 스크린에 뜨는 순간 그들이 덮칠 수 있도록 그의 명령에 따라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정밀함과 신속함이었다. 이것이 바로 세계 경제의 판도를 움직이는 진 코퍼레이션의 진짜 힘이었다. 초의 실장은 경외감이 어린 눈으로 자신의 주군을 바라보았다. 브라보 팀이 IT 첩자의 접근 권한을 차단하고 그의 통신 기록을 분석하던 중 더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했다. 첩자는 박상진에게만 보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고도로 암호화된 또 다른 번호로도 실시간 상황 업데이트를 보내고 있었다. 회장님 배우가 또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율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고 있었다. 시간은 촉박했다. 뚫어! 지훈이 짧게 명령했다. 진 코퍼레이션의 최고 해커가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손가락을 움직였다. 복잡한 암호화 코드가 스크린 위로 쏟아져 내렸다. 유라가 관객들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하며 무대 중앙의 연단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암호가 깨졌다. 모니터 위에 이름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이사의 이름이 아니었다. TK그룹 부회장 이태준? 박상진의 든든한 뒷배이자 TK그룹 부패 고리의 최정점에 있는 인물이었다. 지우는 그 이름을 응시했다.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박상진이 왜 그토록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지, 왜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마지막 발악을 할 수 있었는지. 적의 규모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다. 최 실장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회장님, 부회장이라니? 이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정면으로 공격하면 TK그룹과의 전면적인 기업 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우는 초의 실장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스크린 속의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연단 앞에 서서 희망과 결의에 찬 얼굴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가 지난 몇 년간 흘렸던 땀과 눈물이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결정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이었다.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들이 내 아내를 건드린 순간 전쟁은 이미 시작된 거야. 그는 통신 담당관을 돌아보았다. 카운테어 프레젠테이션 수정해. 이태준 부회장을 명단에 추가해. 그의 모든 범죄, 모든 증거를 전부 포함시켜. 박상진의 얼굴 바로 옆에 그놈의 얼굴을 나란히 박아 넣어. 무대 위에서. 유라는 청중을 향해 미소 지으며 연단에 섰다. 그녀의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었다. 그녀는 이제 곧 자신의 손으로 지난 모든 노력의 결실이 담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터였다. 통제실에서 지훈의 팀원이 그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우회 접속 성공했습니다. 메인 스크린의 제어권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회장님, 카운터 프레젠테이션은 로딩 완료.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우는 아내의 생중계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가 지금 슬라이드 쇼를 시작하기 위해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려 하고 있었다. 박상진이 설치해둔 조작된 슬라이드 쇼를
함정이 발동되기 직전의 마지막 1초였다. 지훈의 손 역시 자신의 콘솔 위에 놓인 단 하나의 버튼 위를 맴돌고 있었다. 아내가 절망의 덫에 빠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그녀의 세상을 영원히 바꿔버릴 진실의 문을 열 것인가?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거대한 제국의 무게와 한 여자를 향한 사랑의 무게가 이 결정적인 단 한 순간에 모여들고 있었다. 막이 오르는 것은 단순히 적들의 범죄만이 아니었다. 그가 숨겨왔던 거대한 세계, 그 자신의 모든 것이었다. 가다 시상식장은 숨을 죽였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건축의 행사 중 하나인 기에다의 화려한 무대 위, 한유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경력의 가장 빛나는 장을 열어줄 작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호화로운 호텔 스위트에서 박상진은 스크린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한유라가 전 세계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 짓밟히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임시지휘본부에서 강지우는 아내의 얼굴이 비친 스크린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유라가 버튼을 눌렀다. 찰나의 순간, 그녀 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바꿔치기 된 프레젠테이션 파일의 제목, 슬라이드가 나타났다. 오메가 프로젝트, 새로운 비전. 그녀는 첫 마디를 떼기 위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스크린이 갑자기 깜빡였다. 제목 슬라이드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날카롭고 굵은 글씨체로 새로운 문장이 나타났다. TK그룹 오메가 프로젝트의 진실, 유라는 얼어붙었다. 이것은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황하며 손에 쥔 리모컨을 내려다보았다. 관객석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스위트룸에서 박상진의 미소는 굳어버렸다. 이게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전화기에 대고 으르렁거렸다. 지휘본부에서 지훈의 얼굴은 돌처럼 차가웠다. 그는 행동에 나섰다. 스크린은 건축 설계도를 보여주지 않았다. 전문적으로 제작된 강력한 폭로 영상을 상영했다. 그것은 음성 파일로 시작되었다. 박상진의 목소리가 대한건설 이사와 유라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이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영어, 아랍어, 한국어 자막이 아래에 깔렸다. 다음으로 횡령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는 순서도가 나타났다. TK그룹에서 대한건설을 거쳐 유령 회사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었다. 그 회사들의 소유주는 바로 박상진이었다. 그리고 스크린이 양쪽으로 나뉘었다. 한쪽에서는 서울에 있는 IT 첩자가 기에다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불과 몇 분 전에 파일을 교체하는 영상이 나왔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가 박상진뿐만 아니라 최종 배우인 이태준 부회장과 주고받은 통신 기록이 표시되었다. 그들의 사진이 공모자들이라는 캡션과 함께 나란히 표시되었다. 객석은 경악의 탄성과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더 이상 건축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벌어지는 거대 기업 스캔들의 생중계 현장이었다. 동시에 해질녘의 서울, 두바이의 스크린에 이태준 부회장의 얼굴이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 TK타워의 임원실 문이 활짝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들이닥쳤다. 이태준 씨, 횡령, 배임,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생중계를 보며 경악하던 부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무너졌다. 박상진의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급습은 신속하고 단호하며 완벽하게 시간을 맞춰 이루어졌다. 다시 두바이. 스크린의 폭로 영상이 끝났다. 잠시 화면이 검게 변하더니 단 하나의 로고가 나타났다 세련되고 강력한 진 코퍼레이션의 상징. 그 아래에는 한 줄의 텍스트가 표시되었다. 오메가 프로젝트의 침묵의 투자자. 객석은 혼란과 흥분으로 술렁였다. 진 코퍼레이션 세계적인 기술 및 투자 대기업이자 은둔의 총수가 이끄는 것으로 유명한 바로 그곳. 무대 조명이 어두워지더니 무대 한쪽으로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쳤다. 한 남자가 무대 뒤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키가 크고 조용하지만 엄청난 힘을 암시하는 완벽하게 재단된 어두운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얼어붙은 채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는 한유라, 옆, 무대 중앙으로 침착하게 걸어갔다. 그는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거대한 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율에게 사랑을 속삭였던 바로 그 목소리였고, 전문가 군단을 지휘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으며, 적들에게 심판을 내렸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침착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반박할 수 없는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그가 말했다. 저는 강지훈입니다. 진 코퍼레이션의 회장입니다. 관객석 전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카메라 플래시는 번개처럼 터져 나왔다. 유라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무대 위의 남자. 진 코퍼레이션의 강력한 회장은 그녀의 상냥하고 고군분투하던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세상이 축을 중심으로 기울어졌다. 그녀의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지우는 관객을 잠시 쳐다본 다음 그의 시선은 유라를 향했다. 그 공개적인 순간에. 그의 시선에는 사과, 사랑, 안심 등 우주와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다시 마이크로 돌아섰다. 진 코퍼레이션은 진정한 혁신과 진실성을 믿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이 자질들은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창조자인 건축가 한유라 씨가 구현한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부패한 세력이 그녀의 작품과 명성을 파괴하려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보신 것은 단순히 범죄의 폭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재능과 정의가 항상 승리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 뒤에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제 한유라 씨는 진짜 오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뒤의 스크린은 즉시 유라의 독창적이고 뛰어난 원본 프레젠테이션으로 바뀌었다. 가다 시상식장은 천둥 같은 박수 소리에 휩싸였다. 무대 위,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아래 한유라가 서 있었다. 그녀 뒤의 스크린에는 오메가 프로젝트의 정교한 디자인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막 프레젠테이션을 마쳤다. 그녀는 해냈다. 완벽하게 발표를 마쳤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태도는 프로페셔널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혼돈의 소용돌이였다. 그녀는 순전히 본능과 수년간의 훈련으로 움직였다. 발표 내내 그녀는 조용한 보호자처럼 무대 한편에 서 있는 남자를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남편 얼굴을 한 그 남자를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열광적인 기립박수를 받았다. 디자인은 혁명적이었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화려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시상식이 끝나자 그들은 언론의 인파에 둘러싸였다. 지훈의 경호팀은 효율적으로 움직여 그들을 광란으로부터 보호하고 개인 출구를 통해 대기 중인 리무진으로 안내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견딜 수 없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유라는 창밖으로 반짝이는 두바이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에게 공간을 주며 손을 대지 않았다. 평소에는 온화한 평온함이나 차가운 권위의 가면을 쓰고 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조용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회장도 다정한 남편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사랑하는 여인의 판결을 기다리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들은 유라가 머물던 방이 아닌 지훈의 방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에 도착했다. 그곳은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호화로운 세상이었다. 이 물리적인 공간은 그들 사이에 생긴 깊은 간극을 강조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유라의 평정심의 둑이 무너졌다. 그녀는 그를 마주보며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배신, 상처, 혼란, 분노,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폭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목이 메인 속삭임이었다. 그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이것이 이 장의 감정적 핵심의 시작이었다. 그것은 시끄러운 말다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날 것 그대로의 고통스럽고 솔직한 대화였다. 우리 삶은 거짓이었나요? 당신의 사랑은 거짓이었나요? 우리의 작은 아파트, 소박한 저녁 식사,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것에 대한 당신의 걱정, 그 모든 것이 연극이었나요? 그녀의 질문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저는 그저 당신의 어떤 게임의 일부였나요? 바보처럼 당신의 모든 거짓말을 믿고 완전히 낯선 남자를 사랑하는 저를 보며 즐거웠나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상처와 기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꼈다. 지우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그녀의 모든 고통스러운 말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가 모든 고통을 쏟아낼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자 그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이유를 설명했다. 아니, 유라야, 거짓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겨워 쉬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엄청난 부와 권력 속에서 태어나 항상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애정이 진실한지 아니면 거래인지 결코 알 수 없었던 삶. 그는 강지훈 회장으로서의 외로움에 대해 말했다. 나는 진 코퍼레이션의 회장이 사랑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나는 인간 강지훈이 사랑받기를 원했어.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로. 그는 그녀를 북카페에서 만난 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숨 막히는 삶에서 벗어나 익명으로 그곳에 있었다. 건축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찬. 진실되고 빛나는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그는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남자로서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힘으로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우리의 삶은 거짓이 아니었어. 유라야. 그의 눈은 간절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짜였어. 당신에게 저녁을 요리해 주던 힘든 프로그래머가 회의실의 회장보다 나에게는 더 현실적이었어.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어.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행동의 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유령 회사를 만든 방법, 장애물을 제거한 방법, 이메일을 보낸 방법. 그는 그녀의 일에 결코 간섭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디자인, 해결책, 탁월함 그 모든 것은 그녀의 것이었다. 그는 단지 그녀가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해를 제거했을 뿐이었다. 나는 당신의 능력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 그가 말했다. 나는 단지 당신의 날개가 사소하고 부패한 남자들에 의해 꺾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을 뿐이야. 그래서 나는 당신의 빛을 지키는 그림자가 되었어. 그는 골목에서의 사건, 누군가 감히 그녀를 해쳤을 때 느꼈던 차가운 분노에 대해 고백했다. 그것은 그가 내면의 포식자를 통제할 수 없었던 유일한 순간이었다. 그의 여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만 깨어나는 포식자를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쳤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 약점, 이유, 그리고 마음을 그녀의 발 아래에 내려놓았다. 그는 즉각적인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내가 당신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걸 알아. 그리고 그것은 내가 결코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받아들일게. 당신이 떠나고 싶다면. 나는 막지 않을 거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줄게. 내가 당신을 보호하지 않을 자유만 빼고 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나는 항상 당신의 그림자가 될 거야. 그는 한 걸음 물러나 그녀에게 숨 쉴 공간, 생각할 공간을 주었다. 선택은 이제 그녀의 몫이었다. 이 장은 호화로운 스위트룸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남편인 이방인, 그녀의 사랑을 위해 거지가 된 척했던 이 왕을 바라보는 유라의 모습으로 끝난다. 그녀의 분노는 그의 외로움과 그의 헌신의 깊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뒤섞이고 있었다. 그녀가 알던 세상은 영원히 사라졌다. 훨씬 더 복잡한 새로운 세상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다. 두바이 위로 해가 뜨기 시작하며
방 전체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불확실한 미래의 새벽을 상징했다. 그녀는 아직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두바이의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며 스위트룸의 거대한 창을 통해 황금빛 햇살을 쏟아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어둠과 혼란을 밀어내는 새벽의 빛이었다. 한유라는 밤을 꼬박 세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년간의 삶과 지난 몇 시간 동안의 충격적인 진실이 끝없이 충돌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소파 한쪽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가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이 모든 것을 소화해낼 수 있도록 기다려줄 뿐이었다. 그의 제국을 호령하던 그 압도적인 권위는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사랑하는 여자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한 남자의 초조함만이 남아 있었다. 마침내 유라가 움직였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로 다가가 그의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분노나 배신감 대신 깊은 생각에 잠긴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예나 아니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그래서 진 코퍼레이션 회장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이는 법은 아직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한마디가 방 안의 모든 긴장을 무너뜨렸다. 그것은 그녀가 기꺼이 노력해보겠다는, 그녀가 사랑했던 두 남자의 모습을 하나로 합쳐보겠다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수용이었다. 지훈의 얼굴에 천천히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사이에 작은 눈물 젖은 미소가 오고 갔다. 무너진 신뢰를 재건하기 위한 첫걸음이 그렇게 내디뎌졌다. 몇 달 후 그들은 서울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그들의 작고 아늑했던 아파트에 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유라가 직접 설계한 아름답고 현대적인 저택에 살고 있었다. 그 집은 그들의 지난 삶과 새로운 현실의 융합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하얀 벽과 높은 천장은 그녀의 미니멀한 취향을 반영했고 집안 곳곳에 놓인 따뜻한 원목 가구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서재는 지훈의 다정함을 닮아 있었다.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다. 유라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경호원들, 진 코퍼레이션 임원들과의 격식 있는 만남,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언론의 관심에 익숙해져야 했다. 지우는 그녀를 그저 보호막 뒤에 숨기는 대신 자신의 세상이 가진 무게와 부담을 그녀와 함께 나누는 법을 배워야 했다. 때로는 마찰과 오해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대화를 통해 그것을 극복해 나갔다. 그들은 솔직함이라는 새로운 기초 위에 그들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재건하고 있었다. 어떤 날 저녁에는 와인을 마시며 유라는 지훈에게 거대 기업을 운영하는 것의 압박감에 대해 물었고 지훈은 율에게 건축 설계의 창조적인 고통에 대해 귀 기울였다. 그들은 서로의 세계를 배우고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했다. 게이다에서의 우승은 유라를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축가 중 한 명으로 만들었다. TK그룹은 그녀에게 파격적인 승진, 부사장직을 제안했다. 모두가 그녀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그날 밤 유라는 지훈에게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회사에서 임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진 코퍼레이션에서 명예직을 맡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고요. 나는 나만의 것을 짓고 싶어요. 그녀는 자신의 건축 사무소를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회사 이름은 한유라 아키텍츠였다. 그녀는 기업의 지시가 아닌 자신만의 비전이 담긴 건물을 만들고 싶었다. 지훈의 반응은 그녀의 결심에 있어 마지막 관문이었다. 그가 만약 그녀를 통제하려 하거나 자신의 제국에 흡수하려 했다면 그들의 관계는 다시 위태로워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훈은 그저 무한한 자부심과 완전한 지지가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당연하지.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의 첫 번째 투자자가 되게 해줘. 그는 그녀에게 무한한 자원을 약속했지만
모든 창의적, 경영적 결정은 100% 그녀의 몫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녀의 사장이 아니라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다. 한유라 아키텍츠는 설립과 동시에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녀의 회사는 혁신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으로 빠르게 명성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 회장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우연히 결혼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한유라였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동등하게 빛나는 진정한 파워 커플이 되었다. 1년 후 한저명한 행사에 참석한 두 사람의 모습은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기자들이 그녀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대답했다. 강지우는 그녀의 살짝 뒤에 서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역학 관계의 완벽한 역전이었다. 그는 그녀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건축가를 위한 버팀목이 되는 것을 기꺼이 즐기고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로부터 또 1년이 흐른 뒤의 어느 날 저녁이다. 유라와 지우는 자신들의 집 발코니에 서서 눈부시게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그 스카이라인의 일부가 된 유라의 회사가 완공한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 아름다운 미술관 건물이 보였다. 그것은 그녀의 독립적인 성공을 알리는 눈부신 상징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완벽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듯 열려있고 솔직했다. 그들은 개인적인 미래와 직업적인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공유된 미래의 빛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지훈이 뒤에서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는 경외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이 지은 것 좀 봐. 정말 아름다워. 유라는 그의 품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기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아니,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 지은 것을 봐요. 마지막 이미지는 함께. 그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도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진실의 불 속에서 시험받고 단련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현실적이었다. 총애하는 아내를 위해 기꺼이 작은 남편이 되었던 페도 총재는 이제 그녀의 앞에 서는 대신 그녀의 곁에 나란히 서는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찾았다. 그리고 위대한 건축가는 마침내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 왕국을 함께 다스릴 유일한 왕을 얻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